반갑습니다. 오픈더 윈도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충망 교육에 앞서 창호에 대한 기본 이론 교육을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방충망만 아는 것과 창호를 이해하고 방충망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식견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호를 이해함에 있어서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호의 각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창호에 들어가는 각부 명칭들은 많지만 프레임 위주로 대표적인 5가지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 BF, MF, MC, GB 5가지를 얘기해 볼 텐데요. SF는 창짝입니다. 옆으로 또는 앞뒤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창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BF는 창틀입니다. 창짝을 지지하는 프레임이고요. 창짝이 한 벌만 들어가는 창을 단창, 두 벌이 들어가는 창을 이중창이라고도 합니다. 단창 앞에 툭 튀어나와서 턱이 진 창틀을 봉틀이라고도 합니다. MF는 방충망틀입니다. 창틀에 창짝이 설치되고 나서 외부에서 이물질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틀입니다. GB는 유리고정대고요. 창짝에 유리가 설치되고 나서 유리고정대가 설치되고 가스켓 또는 실리콘으로 실링이 되는데요. 유리고정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간혹 방충망 또는 창문이 걸려서 안 움직이는 경우, 유리고정대가 창짝에 빠져서 안 움직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MC는 중간고정대입니다. 창짝이 용접식인 경우 대부분 프레임이 좌우 상하가 동일합니다. 창짝과 창짝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중간고정대가 설치돼서 틈을 메워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각부 명칭이었고요. 방충망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메쉬는 1인치 안에 들어가는 구멍 개수를 의미하고 망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30메쉬라고 하면 1인치 안에 들어가는 구멍의 개수가 30개인 망, 16메쉬라고 하면 1인치 안에 들어가는 구멍 개수가 16개인 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경은 원사 한 가닥의 두께를 의미하고 성경의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스테인리스망 같은 경우 0.14T, 0.18T, 0.23T, 0.4T, 0.7T 등 다양한 성경의 방충망이 있습니다. 분체 코팅도 스테인리스 재질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우더로 된 도료를 이용해서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분체 코팅은 원사를 보호해서 해안 지역의 염분기로부터 방충망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블랙 코팅 30메시 스테인망을 예로 들자면 분체 코팅이 된 구멍 개수가 30개인 스테인리스 스틸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같은 방충망이라도 성경, 메쉬, 코팅 유무에 따라 다르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공하려는 또는 시공받으려는 방충망이 어떤 성경인지 어떤 메쉬인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방충망 재질인데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모노사, 유리섬유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알루미늄은 건설사에서 제일 많이 시공되는 방충망이고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부식과 산화가 타 방충망보다 빨라서 교체 주기가 잦다는 점이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인리스입니다. 메쉬나 성경에 따라서 방충망에 불리는 이름이 다른데요. 성경이 대체적으로 두꺼운 0.7T, 0.4T는 방범방충망, 안전방충망이라고도 하고 0.23T, 0.18T 등 그보다 낮은 것은 고양이 방충망 등으로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알루미늄 방충망에 비해서 부식이나 산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고 단점은 고가로 형성되어 해안 지역 같은 경우 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체 코팅으로 된 스테인리스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모노필라멘트사는 낚싯줄과 유사한 재질이고 평균적으로 30메시 이상의 하이메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촘촘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미세벌레 차단이 필요한 지역에 가성비 제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단점으로는 칼이나 불에 약하고 천재질 방충망 특성상 본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 방충망 교체 시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리섬유망은 화이바글라스라고도 합니다. 유리섬유에 PVC 코팅을 입힌 제품이고 망 변형이 적고 무게가 가벼운 제품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PJ 롤 방충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망입니다. 단점으로는 시간이 지나 망이 늘어날 수 있고 팽팽함이 감소해서 롤 방충망 작동 시 씹히는 현상이나 작동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인체에 유해한 유리섬유로 제작된 방충망이기에 코팅이 벗겨지기 전에 교체를 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창호 열림 방식에 대한 명칭입니다. 열리는 방식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른데요.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슬라이드 창입니다. 아파트에 제일 많이 시공되어 있고 대부분 방충망 교체는 슬라이딩 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창 중에 하부는 유리로 픽스 창이 되어 있고 상부만 좌우로 움직이는 창을 인면 분할 창이라고도 합니다. 슬라이드 창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작동 방식이 다른 LS 창입니다. 리프트 앤 슬라이드 창이고 손잡이가 180도로 돌면서 창작을 위로 견인시켜 좌우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LS 창의 경우 대부분 슬라이드 창과 같은 방식의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시스템 창인 TT 창입니다. 틸트 앤 턴 창이고 내부로 창문이 개폐가 되며 손잡이 조작에 따라 상부가 열려 환기가 가능한 창인데요. 대부분의 방충망은 롤 형태의 방충망이 설치되고 간혹 픽스나 탈착식이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나 고층 건물에 사용하는 PJ 창입니다. 프로젝트 창이라고도 하고 밑에서 위쪽으로 개폐되는 방식이며 내부의 TT 창과 마찬가지로 롤 형태의 방충망이 시공됩니다. 프로젝트 창은 개폐 방식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위로 열리는 창을 프로젝트 창, 위에서 밑으로 열리는 창을 풀다운 창,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열리는 창을 캐시먼트 창이라고 합니다. 열림 방식에 따른 명칭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알아두시면 이 창이 무슨 창이다 하고 전문가 포스를 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명칭을 알아두고 공부해보면 창호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며 댓글 남겨주시면 콘텐츠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영상은 방충망 기술 교육 중 이론 교육에 대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the window.